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아마 프로듀서들의 비트도 좀 오타도 있었고, 그리고 표기가 잘못 나간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가장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았던 아티스트.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 아닌 그냥 별로였던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가장 큰 오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찾습니다. 랩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소가리도 했던 내용들도 있고 해서 좀 풀고 가려고. 계획은 외주에서 연락이 와서 좀 준비를 하고, 쇼미더머니가 물론 안 하게 돼서 시작한 것도 맞고, 쇼미더머니가 안 했기 때문에 그 기획이 픽스가 됐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컨셉과 기획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불편하게 바라보던 시선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뭐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의 능력을 좀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사클이든 아니면은 피처링비라고 하죠. 피처링비를 금액을 지불하고 좀 활동하고 있는 친구의 피처링을 써서 어떻게든 보여준 다음에 유명 아티스트한테 하입 받아서 뜨는 경로가 가장 스탠다드한 경로로 보이더라고요. 쇼미를 제외하면 쇼미도 마찬가지로 이미 좀 어느 정도 하입 받은 친구들을 계속해서 많이 부각시켜 주는 것 같고, 검증돼 있으니까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선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미 유명세를 타서 좀 활동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기회가 좀 많이 보장이 좀 아직 그렇지 못한 언더의 무명의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많이 무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들이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취지는 그래요. 일단 심플하게, 자, 랩컵 앞에 붙어있는 부제가 벌스 배틀이에요. 벌스 배틀. 자신이 준비한 벌스만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게 사실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8강 전부터는 좀 응원 미션으로 가려고 했었고, 8강까지는 계속 벌스 안으로 전반 후반을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치 비보이 배틀 대회처럼 서로 같이 무대에서 주고받고 막 이렇게 좀 치열하게. 그리고 취지 중에 하나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너무 아쉬워 솔직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 새끼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아마 프로듀서들의 비트도 좀 모집을 했어요. 유튜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작권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었는데,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야. 타입비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사실 좀 쉽게 진행을 해요. 자, 하지만 혼자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는 비트메이커들의 비트를 좀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사실. 곡이 한 800곡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비트메이커들 한 200명 정도가 좀 지원을 했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좀 몇 가지가 발생했어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비트 퀄리티가 거의 손에 꼽힐 정도 몇몇의 비트가 조금 수준이 좋았고, 그래서 참가자들이 비트 하나를 초이스하는데 특정 비트메이커들에 좀 많이 몰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비트를 참가자들한테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오픈을 할 때 누구의 비트인지 비트메이커 명은 표기하지 않고 그냥 넘버링만 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듣는 귀는 다 비슷한지 초이스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특정 몇몇의 비트메이커들에 많이 몰려서 초이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명한테 몰리던 두 명한테 몰리던 선택권은 참가자들한테 있고, 이 친구들의 평가는 저희 제작진이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수준 이하의 비트들은 제 선에서 필터링을 했는데, 음악 자체가 좀 호불호의 영역이다 보니까 크게 필터링은 하지 않고 웬만한 곡들은 다 오픈을 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음악이 생각보다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거의 70%가 로우파이. 우리가 들었을 때 와 이거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비트는 생각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에서 제가 랩을 하면서 제가 비트 초이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 기준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제 취지는 비트메이커들이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비트는 만들었는데 정작 이 비트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정정긍긍하는 비트메이커들도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저도 비트메이커 출신이고, 내가 만든 비트를 누군가 할 사람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거든요. 또 그게 또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아마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초이스된 비트들이 방송에 나오면서 밑에 자막에 비트메이커 명칭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 친구들이 조금 초이스된 비트 메이커들도 좀 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피드백도 하고, 좀 더 많이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트메이커들 중에서도 뭔가 좀 많이 얼굴을 좀 비춰서 좀 더 아티스트로서 그냥 골방에 갇혀서 누군가 뒤에, 래퍼들 뒤에 숨어서 묵묵히 비트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비트메이커들을 좀 많이 방송에 비추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자, 그리고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굉장히 화났던 포인트들이, 우리 비트메이커들은 밑에 자막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자, 오타가 있었고, 오타도 있었고, 그리고 표기가 잘못 나간 것도 있었고, 뭐 실수니까, 뭐 실수는 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거 갖고 뭐 이걸 만드는 제작팀을 비난하진 않아요. 절대로. 문제는 실수가 됐던, 뭐 오타가 났던 뭔가가 발생했을 때 수습은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수습해서 좀 바로 잡아줘야지, 이게 본인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 참가 지원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가해준 정말 감사한 참가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타나 그런 잘못 표기된 프로듀서 명들을 수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정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미 방송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내릴 수가 없어요. 뭐 유튜브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회수 때문에 이걸 다시 내렸다 올리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익스큐즈를 좀 하면서 게시글에다가 잘못 표기된 거는 정정을 하든지, 저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진행을 하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너무 안 해주더라고요. 이미 방송으로 소비가 된 아티스트에게는 배려를 받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좀 요거에 대해서 많이 화를 좀 냈었고, 실제 많이 열받았었습니다. 무명이기 때문에 무시받고 있다는 기분을 절대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뭐 그런 기분이 뭐 들었을 분도 좀 계실 거라고 봅니다. 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송이 좀 회차가 거듭될수록 참 답답했던 거는 댓글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됐을 것 같아요. 잣 같은 사운드. 음악 방송을 표방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운드를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했어요. 많이 창피했고, 이거에 대한 어필은 아마 가장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었고요. CR도 안 먹혔죠. 모르겠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많은 깊숙한 대화를 하면서 진행했던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진 않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는 건지, 어쨌든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뭐 절대 프로의 손길이라고는 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모르죠, 뭐 전문가들이 했다고는 얘기는 하니까. 근데 이유 불문하고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 아닌 그냥 별로였던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가장 큰 오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힙합 방송으로서 뭐 쇼미더머니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비교, 그런 걸 다 떠나서 특정 컨텐츠와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요거 자체 컨텐츠로만 봐도 이거 너무 구렸던 것 같아요, 사운드가. 자, 그리고 이 사운드가 구림으로써 가장 피를 봤던 아티스트는 저 효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그 친구가 뭐 이기고 올라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현장감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데 이 현장에서의 느낌이 영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가장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았던 아티스트가 좀 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손해를 봤죠, 이 족같은 사운드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니지만 뭐 누구의 잘못이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무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정말 이를 갈면서 무대 완성도부터 해서 많은 걸 준비했던 친구인데 행주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그 친구들이 정말 잘 열심히 준비한 게 무대에서도 보여져야 되지만 이 무대에 보여준 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뭐 이유 불문하고 뭐 사운드가 이렇게 병신 같은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차 끝날 때마다 뭐 사운드 보면서 이제 한숨부터 뭐 댓글 물론 확인은 하지만 댓글과 상관없이 굉장히 한숨 지면서 바로 제작팀한테 전화하면서 매번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의지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시작할 때는 뭐 이런 방송에 만들어지는 그런
무드까지도 같이 회의하면서 가기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열애가 됐더라고요. 좀 진지하게 보여줘서 우리가 수정 가능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좀 막혔다라는 기분으로 12회차까지 쭉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효의 관련돼서도 얘기했지만 이 참가자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다음에 따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참가자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좀 시작부터 비난의 화살을 꽂았던 심사위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뭐 특정 커뮤니티에서 뭐 특정 인물에 대한 뭐 얘기가 많은 걸로도 알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심사 같은 경우는 뭐 비난을 위한 비난이 좀 더 비율적으로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각자 개인의 심사를 그냥 존중해주고,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심사는 저는 없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걸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심사가 좀 호불호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심사위원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다음에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또 MC 이슈가 좀 있었죠. 뭐 댓글들 보니까 뭐 MC 얘기가 꽤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문이 경이로운 소문 씨, 조병규 씨가 좀 MC로 발탁이 돼서 좀 진행을 했어요. 확실히 뭐 힙합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텐션이 처진다부터 해서 의상에 관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근데 저 현장에서 좀 기획을 하고 이 랩컵을 조금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좀 크게 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뭔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틀린 얘기라고도 생각하지는 않는데, 랩컵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뭐 대세에 크게 지장은 좀 없다라고 봤고, 그리고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부분이 많이 편집됐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멘트가 굉장히 센스 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심사위원과 주고받는 뭐 멘트에서도 나름대로 꽤 티티카카가 있었고, 그리고 힙합에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카테고리로는 예능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런닝맨 날뛰듯이 뭐 그렇게 날뛰는 그런 포맷으로 가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꼭 하이톤으로 할 필요는 없었고. 근데 물론 이 컨셉과 이 톤 앤 매너는 제가 처음에 랩컵을 기획할 때랑은 확실히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이게 달라졌다라는 의미지, 이게 내가 한 게 맞고 이거는 별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텐션을 끌어올리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MC를 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바뀐 거죠. 컨셉 자체가 바뀌면서 뭐 MC의 톤 앤 매너도 그거에 맞춰서 뭐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개인적으로는 마무리가 이렇게 관심에서 멀어지는 뭐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못지않게 그분 때문에 또 그분의 팬들이 저희 랩컵에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유입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많이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C는 그렇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 삼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댓글에 얘기는 좀 많이 있었지만 이걸 걱정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사실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엔 좀 크게 심사위원과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얘기까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랩컵 얘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르겠다. 저는 그래도 계속 합니다.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별로인 건 별로야.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고. 자, 어쨌든 다음에는 우리 뭐 심사위원이랑 참가자들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얘기지만 이 심사위원분들과 참가자분들 제 개인적으로 무한 감사를 드리고 정말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것도 많고,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네.